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바쁘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방청석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피곤해 보이세요. 모임도 많고, 그죠? 또 남편분들 늦게 들어오지. 술 냄새 나고. 특히 연말 다 됐는데 담배도 못 끊고 담배 피우는 분 계시고 그러면 속이 터지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액수를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 손실액이 무려 1조 7천억 원. 대단합니다. 정말 이건, 그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공개 클리닉 외에도 매번 이제 강연을 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금연은 꼭 해라. 술은 조금 좋다고 하더라. 근데 금연을 꼭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인데 요즘 그래도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송년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반드시 2013년과 함께 떠나보내야 할 공공의 적. 이 적을 이분과 함께하면 아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공금연법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금연교권 금동우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원장님 되게 바쁘시겠어요. 요즘하고 연초하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는 바쁘죠. 예. 네. 그 금연 특강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금연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근데 요즘 흡연율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요즘 정상태고요. 네네. 그 담배는 실은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끊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 원장님도 한때는 흡연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피웠습니다. 그럼 끊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없잖아요. 끊어본 사람이 끊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암 안 걸려도 암 환자 혹시 않습니다. 맞네. 제가 이렇게, 사실 저는 흡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질문을 좀 드릴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원장님과 강의 함께 하면 꼭 흡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PD부터 좀 끊게 해주죠.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건강이 걱정돼요, 저희 담당 PD가. 예, 이번에, 어느 분이시죠? 안에 있죠, 안에. 스튜디오 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박수로 금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연 강의를 올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흡연자의 의식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유치원생이나 전문가들이나 담배에 관한 인식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나라 사람과 똑똑한 많이 배운 분들이 담배 피우는 이유, 또한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없는지, 또 쉽게 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담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 기호품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 놓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식품 아닙니다. 그 영양가도 없고요. 독극물 독약이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담배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까지 아직도 담배 관련해서는요, 연구 중이고 추정하기를 담배연기 속에는 10만여 종 각종 화학물이 있을 것이다. 성분, 이름, 기능 다 밝혀진 게 4천여 종요. 그 중에 80가지 이상이 강력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1급 니코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마초 피우는 분 계세요?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정상인은 대마초 안 피워요. 그런데 왜 이 질문 드릴까요? 우리 의식 속에는 대마초는 피우면 마약 사범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정상인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대마초하고 담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담배가 나쁠까요? 대마초가 나쁠까요? 뻔한 질문하는 거죠. 자, 대마초는, 담배는 1급 마약입니다. 대마초요, 3급 마약이에요. 1급, 2급, 3급 중에 제일 나쁜 게 1급이고, 그 다음 2급, 그 다음 3급이에요. 담배 니코틴하고 대마초 중독성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대마초는 피우면 잡아갑니다. 담배는 안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담배 장려하죠. 무고장 담배 많이 사 피우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많은 것 중에 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런데 니코틴은 1급 마약이고 자극성이 강해서 담배를 피우는 순간에 7초가 지나면요, 뇌에 바로 니코틴이 전달되고요. 전달돼서부터 우리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피우는 경우에 우리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자극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그만큼 더 위험한 겁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피가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줘요. 잡아줘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죠. 말초혈관에 피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데 특히 혈관 관계에 니코틴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고요. 신경계도 역시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이 마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순간에 몸이 괴로워 죽겠다고 심장 박동수가 30%더 뛰어요. 왜요? 안 뛰면 죽으니까 살려고 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지나가는 연기에도 내 머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중독된 사람은요, 요 살짝 가가지고 담배기가 구수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살짝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심각한데요. 자, 내분비계에 이제 혈관 관련, 신경 관련 내분비계 담배 피우면 혈중 지질, 지방질, 지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피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포도당도 높아지고 인슐린도 높아지고 카테콜람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그 반응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요 니코틴 하나만 지금 이런 작용하는데 여기서 니코틴 말고 CO라든가 타르라든가 벤조핀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청산카리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남는 게 신기한 거죠. 살아나려니까 몸의 모든 면역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활동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잠재가 되면 몸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화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액 분비량이 많아지고 위운동 감퇴를 일으키고 위궤양 발생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요, 모두가 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소화기 장애 그러면 실은 위장만 뿐만 아니고요. 간 기능 떨어지고 대장 기능 떨어져서 변비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모두 담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실은 담배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담배 속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 아기 가졌을 때 임신 중에요. 감기 들고 몸이 아프고 다쳐도 병원 가면 어지간하면 엑스레이 안 찍죠. 엑스레이 왜 안 찍습니까? 방사선 노출되면 아기가 혹시
기형아가 발생할까봐 뛰어버서 아파도 참지요. 그런데 담배 피우면 방사선 노출될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누면 되기 안 나오면 안 나오겠죠. 요 방사선 폴루늄 210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이요. 하루에 10개비 정도를 피우고 1년 동안 피운다면 우리 몸이 받는 방사선 노출량이 얼마인가 하면요. 하루 10개비 1년 피우면 우리 몸 흉부 엑스레이 100번 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 4일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 번 찍는다고 무슨 열받고 그러죠.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면 방사선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 세포 기능 떨어지고 우리 면역 기능 문제 발생하고 뭐 심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담배 관련 방사선 폴루늄이고요. 페놀 봅시다. 아마 여기 1991년 이후에 태어난 분 아무도 없죠? 그 당시에 세상이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구미에서요. 공단에서 그 공장 폐기물을 이렇게 막 쌓아놨다가 처리 곤란하니까 홍수가 나서 슬쩍 전부 다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낙동강, 이남, 대구, 부산 전부 다 낙동강 페놀 사건 발생했어요. 뉴스 계속 며칠 동안 나왔어요. 낙동강 물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웠던 91년 방류물, 낙동강 물에 페놀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담배 한 개비를 계산할 때 담배 한 개비에 페놀량이 얼마인가. 그 당시 끔찍하게 방송되었던 낙동강 페놀 물요. 하루에 10리터를 마셨을 때 담배 한 개비 페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루에 물 얼마 마세요? 10리터 마십니까? 아마 많이 드시면 막걸리 들 때 말고 아마 물 2리터 이상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10리터를 먹어야 그 페놀 양이 담배 한 개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담배 하루에 20개비 피운 사람은 낙동강 페놀 물 몇 드럼통 마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담배는 담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독극물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세계적으로 1년에 10만 명 죽은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프리카에 못 살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1,460명이요. 그 다음에 커피 마셔서 죽은 사람이요. 0.2명이에요. 커피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을 제가 왜 넣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광우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당 1년에 광우병 때문에 현재 죽고 있는 사람 통계가요. 2011년 헬스존을 근거해 보니까 0.00001명입니다.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0.00001명요.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 365명요. 무슨 데모 해야겠습니까? 금연 데모 해야죠. 그러면 0.00001명 비례해서 365명이 주니까 어떤 식으로 데모할까요? 그 비례하려면 산에 불 다 질까? 그래도 시원찮지요? 그런데 어떤 데모 합니까? 담배값 500원 올린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도요. 바가지는 잘 긁는데 흡연하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관대해요.
왜 그럴까요? 담배는요, 흡연하는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속된 말로 지가 좋아서 피우죠. 그런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옆에 사람 어때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흡연자는 담배기가 구수하다 그러고 나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순간적인 느끼는 감각의 피해는 비흡연자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흡연자만 생각하고 비흡연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흡연자의 몸입니다. 보기 좋지요. 자, 주름살이 많아지고요.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니코틴 자극 때문에 혈관 수축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빨리 늙고 담배 피해 때문에 우리 몸에 산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늙게 돼요. 그래서 흡연자는 빨리 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백내장이 빨리 오죠. 왜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세밀한 우리 건강을 볼 수 있는 혈관이 눈의 혈관이에요. 이 혈관 담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빨리 오고요. 담배 피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뼈가 응성하게 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부셔지는 이런 골다공증이 담배 연관성이 있고요. 혈액순환 장애, 정자기형, 피부 건선.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중에 이것만 골라놔서 그래요. 자, 전체를 한번 봤다면 이제 부위별로 좀 봅시다. 담배 온도가 아깝고 푼지요. 800 내지 900도입니다. 그 온도가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구강이죠. 그래서 담배 피우시게 되면요. 혀가 고온에 노출되니까 혀가 빨리 백반증이 허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를 10년, 20년 피운 사람 혀를 보면요. 정상적인 혀가 아닙니다. 대부분 색깔이 좀 많이 흰 색깔로 튀고 더 심하게 되면 저렇게 흰 색깔이 항문들이 뭉치고 저런 게 상처가 나면 문제가 발생 잘 낫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혀뿌리, 그 다음에 혀 자체가 솜털같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죠. 담배와 연관성이 있고 훨씬 더 자극심해서 비흡연자보다 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암으로 수술하는 장면이고 혀가 암이 걸린 경우입니다. 혀뿐만 아니고요. 목 부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이가 된 상태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흡연과 구강 가장 먼저 피해보는 곳. 그 다음에 담배는 무조건 가장 큰 피해보는 부분이 호흡기 관련됩니다. 그러면 폐암 환자를 분석해보면요. 90% 내지 80%가요. 흡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 안 피우면 폐암 위험 그만큼 더 80, 90%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폐암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담배와 연관성을 지울 줄을 몰라요. 여기 보니까 도시인의 정상적인 폐입니다. 심한 거는 도시 공해입니다. 담배 안 피워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놓으면요. 우리 배울 때 허파꽈리라고 배웠을 거예요. 폐포입니다. 이 폐포는 늘어났다가 수축되고 늘어났다가 수축되고 합니다. 늘어날 때는 공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이에요. 수축되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놓으면요. 이 폐포가 수축력을 잃어갖고 꽈리같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외부의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해? 몸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흡연자는 헉헉거리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죠. 담배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종 환자를 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배 10년 정도 피우면요. 거의 대부분 폐기종 환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폐기종 환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숨이 차려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폐포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흰 부분은 폐암이고 검은 부분은 타르 등 검은 물질이고
요거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뇌 혈관요. 정상적인 뇌입니다. 아주 맑지요? 담배 피운 사람요.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병을 뭐라 그럽니까? 중풍병이라고 그냥 말하고 뇌졸중이라 그러죠. 혈관이 피가 응고돼서 터지거나 엉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담배와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가 가장 결정적이냐? 니코틴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등등에 의해서 혈관의 혈순환 장애하고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 보면 위의 혈관은 기록상으로는 위는 32세, 밑에는 34세예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흡연, 적은 사람 위는 흡연자의 혈관인데 흡연자의 혈관은 안이 막혀서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죠. 비흡연자의 혈관은 깨끗하고 말초 혈관 구멍들이 다 살아 있어요. 이게 우리 흡연과 비흡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연자 혈관은 이렇게 꽉 차니까 단면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자, 이 사진이 흡연 전후 비교인데 흡연 후에 새카맣게 보이는 게 뭐냐? 담배를 피우면요. 말초 혈관에 피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검게 나오는 사진이죠. 그래서 흡연자의 대부분은 몸이 차고 특히 심장에서부터 먼 기관 손발 이런 데는 찬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버거시 병이라는 병이죠. 이 원인이 한두 가지로 그냥 딱 뭐다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담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발이 썩어 들어가고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썩어 올라가는 거고요. 나중에 심하면 잘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분명한 원인 별로 모르지만 담배는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담배 왜 피웁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봅시다. 안 되지요. 스트레스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머리가 아까 니코틴 1급 마약이 뇌 신경을 마비시켜 놓으니까 요 마비된 뇌는 현상 파악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몸은 거짓말을 못해서 담배 피우는 순간에 심장 박동수가 2, 30% 더 뛰어요. 왜요? 괴로우니까. 안 뛰면 죽으니까 빨리 뛰어서 나쁜 걸 내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 겁니다. 정상인 담배 중독 안 된 사람은 머리도 스트레스를 느끼지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 못 느끼죠.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느끼는 사람이 정상이지. 이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담배가 스트레스 좋다는 사람은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순한 담배가 더 나쁠까? 덜 나쁠까? 똑같아요? 제가 X가 아니면 답을 내겠습니까? 자, 순한 담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병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니코틴 성질을 알면 돼요. 오늘까지 독한 담배를 피웠어요. 내 몸에 니코틴 10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내일은 순한 담배 피우니까 니코틴이 8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 몸이 뭐라 그럽니까? 니코틴 2가 모자란 거 열받습니다.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보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독한 담배는 없는데 순한 담배를 깊이 자주 많이 피우겠죠. 깊이 자주 많이 피우면 보충돼야 안 돼요? 됩니다. 무슨 문제 발생합니까? 니코틴보다 더 나쁜 담배 속 수많은 유해물들이 몸속 깊숙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몸에 더 큰 피해 보죠. 그런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담배는 기분 좋다는 것은 니코틴과 비례하고 담배 맛은 타르와 비례합니다. 근데 순한 담배는 니코틴 타르 적으니까 맛도 떨어지고 기분도 떨어져요. 영국 그 담배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특급 비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영국 담배 회사가 담배 속에 600여 종의 각종 화학물을 첨가했다고 됐어요. 아마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순수 담배에 불이 붙어서 연기에서 발생하는 담배 속 유해물질하고 순한 담배에서 각종 유해물이 첨가된 그 첨가물에 같이 불이 붙었을 때에 발생하는 연기의 유해물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순한 담배일수록 몸에 더 충분히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담배 피우면 다이어트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대생들 살 빠진다고 많이 해요. 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HCN이라는 청산카리 성분 시아노수소라는 게 담배기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요 청산카리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비타민 B, C, 비타민 C 등 비타민을 싹 없앱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영양 공급 장애가 되죠. 비타민류가 없어지면 다른 영양 조화가 떨어져서 제대로 섭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살 빠지죠. 1, 2kg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망가지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는 다이어트 효과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다이어트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실은 원래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건강이라는 개념이지 살 빠지는 개념이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하자. 흡연은 정신 및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방송국 같은 데서는 기자, 작가, PD 이런 분들 담배 옛날에 물고 살았어요. 뭐 담배를 물어야 사고력이 나온다나요? 그래야 무슨 글을 쓸 수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담배 한 개를 피울 때마다요, 우리 몸의 기능이 18% 정도 감소가 돼요. 사고력 망칩니다. 보십시오.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어떻게 사고력이 좋아집니까? 체력 싸움인데,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단, 느끼는 현상이죠.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자. 자, 담배를 끊으려면요, 지피지기라는 말 아시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거. 그래야 싸움이 되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담배를 막연히 끊어버리면요,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것도 괴롭지만은 이 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지를 못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었을 때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을 넘기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거의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 대표적인 게 흡연 욕구, 담 피우고 싶은 생각, 우울증, 안절부절 못한 집중력 저하, 짜증, 민감, 공격성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밑에 나오는 거고요. 그것이 흡연 욕구 지속 기간, 우울증 지속 기간, 집중력 저하 지속 기간이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 담배를 끊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좋은 현상이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은 금연하는 사람만의 특권이다. 니코틴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노력, 무한정 괴로운 게 아니죠. 몇 줌이다. 이것만 참으면요, 그 이상 큰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요, 담배가 나쁜 거 바로 알고 끊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무한정 괴로운 게 아니고 일정 참으면 되는데 그 참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라고 알면 담배 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담배 끊는 방법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약을 줍니다. 금연약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자, 이 금연약이 원래 금연약이 아니다. 이 세상에 금연약 없습니다. 잡아 가두면 되는데. 마약 사범인데 잡아 가둬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상담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신체 기능 향상시켜주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면 내보내면 돼요. 근데 흡연자는 너무 많아서 안 돼. 법으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대안이 뭐냐? 의사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담배 끊는 사람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내고 정신질환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항우울제 약을 처방을 했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분을 이름 바꿔갖고 금연약으로 만들었는 게 이게 금연약입니다. 실은 금연약이 뭐예요? 항우울제 신경안정제다. 두 번째 약이 뭔가 하면 니코틴 몸에 넣는 겁니다. 담배 왜 못 끊습니까? 니코틴 때문이죠. 근데 담배 끊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니코틴 몸에 넣는 거. 아니죠. 금연이란 이야기는 몸에 있는 니코틴이 빠져나가고 니코틴의 중독으로부터 몸이 해방되는 게 그게 금연인데 금연약이라는 것이 입으로 담배 피우는 대신에 몸의 피부에다가 팥으로 니코틴을 뿌려주거나 껌으로 씹어주거나 먹어줘요. 이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 짓 하는 겁니다. 실은요. 자,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니코틴만 몸에 들어가면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지요. 그 다음에 니코틴 때문에 담배 못 끊으니까 니코틴 넣어주니까 몸이 편안합니다. 니코틴 들어가주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니코틴 공급량을 내 몸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금 줄여줘요. 그러면 조금 줄여주는 만큼 몸의 기능이 향상되고 나도 모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붙여도 몸이 살아났네. 이게 금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코틴 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의원에 가면 귀에다 침을 놓는데 요 침은 신경 자극해서 담배 맛을 떨어뜨리거나 이런데 누구나 다 효과가 오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법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요거는 이름 하나 말해야 되겠는데 전자담배가 좀 그거 대부분 쉽게 한번 사용해 봤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수분을 솜에 젖어가지고 밑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흡입하는 순간에 입에 수증기가 연기같이 품어지는 기분 전환입니다, 그게. 근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니코틴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니코틴은 무색, 무취, 무맛입니다. 남에게 냄새도 안 끼치고 자기 몸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들어가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거 잘못 사용하면요. 니코틴,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니코틴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배 못 끊죠. 그걸 멈추면 다시 피워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금연법입니다. 돈 안 들이고 몸도 좋게 끊는 방법이 없을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 이거 안 쓰겠죠? 자, 생활금연법 가장 좋은 약은 의지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담배는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서 담배를 안 끊는 거다. 오전까지 흡연 예찬론자가 나는 무덤 갈 때까지 담배 피울 기다 하다가 오후에 병원 가서 쓰레 찍어봤더니 폐가 허옇게 나와요. 담배 갖다 피우라고 맡겨도 안 피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 말이죠. 정신이 바짝 들면 맛이 가버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거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암 환자도 있죠. 죽는다 그러면 죽고 사나 그러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뭐를 먹고 산다고요? 생각을 먹고 산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올바른 식입니다. 우리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한 것도 있죠. 우리 몸에 아주 균형진 영양가가 공급이 잘 되면요. 우리 몸이 편안합니다. 짜증도 없어져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 등등 많이 먹으면요. 신기할 만큼 담배 안 피웁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금단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걸 끊으려면 담배 피우고 싶은 순간에 하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순간만 넘기는 방법이 그 대안입니다. 담배 대신 대안이에요. 가장 좋은 게 물 마시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꿀물입니다. 꿀물요. 담배 하루에 먹는 이런 컵으로 8컵 정도면 2리터 준대요. 요 2리터를요. 하루 먹을 물을 2리터 병에다 만들어가지고 꿀을 2숟갈 탔어요. 흔들면 꿀물이죠. 따뜻한 체온 정도의 꿀물을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한 잔을 1분 이상 천천히 나누어 드세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담배 피우는 시간 1, 2분 정도에 물 한 잔을 1, 2분 나누어 마시면요. 우리 머리가 편안해집니다. 담배 안 피워도 견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꿀물 드시라. 근데 꿀물이 준비 안 됐으면 조금 그러면 대추차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물이나 대추차가 참 좋고요. 두 번째, 출퇴근 중에 꿀물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주머니 속에 한두 시간 그면 대안으로 뭐를 준비하는가 하면 호박엿. 사탕보다 호박엿이 왜 좋냐면요. 많이 먹어도 큰 부담 없으니까. 그래서 호박엿인데 담배 피우고 싶다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엿 먹으면 됩니다. 뭐 먹어요? 예, 엿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입에는 뭐를 물고 있는가 하면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은요. 입에 항상 물고 있어야 돼요. 계피입니다. 요 계피를 여러분 사계면 이렇게 두껍게 길게 팔아요. 이걸 먹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작업을 합니다. 이 수시계에 만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항상 물고 꼭꼭꼭꼭 씹으세요. 그러면 신기할 만큼 요 계피가요. 혀를 알싸하고 머리를 자극하면서 담배 안 피워도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피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주 쌉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문제는 하나 더 보탠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비타민C 등이 없어지니까 신체적인 균형도 문제고 뇌 기능도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비타민 E 같은 거 먹는데 비타민 E가 많은 게 호박씨나 해바라씨 같은 데 많습니다. 손이 흡연하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면 심심하고 먹기 되니까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를 까면 정신도 좀 팔고 그렇죠. 그래서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먹게 되면 뇌 기능이 좀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4가지입니다. 다시요. 물 마시기, 호박엿, 계피, 호박씨. 그래서 이것을 생마라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생해서 일주일 동안 금연했는데 한 잔 했더니 에라 머리가 이래 돼가지고 의지력을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완전히 헛쓰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금연 기간 동안은 절대 금주입니다. 절대 금주요. 이제 절대 금주하고 내킨 김에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끊고 더 좋겠죠. 제가 이 이야기 하면 강의 잘 듣다가 끝에 가면 망친다 그래. 무슨 재미로 사노, 그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알고 드십시오. 이때까지 정상적인 사람 의식 속에는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반론 펴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술은
적당 음주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열받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적당 음주 없습니다. 마신 만큼 손냅니다. 안 마시는 게 최고고요. 좋은 술 없습니다. 산삼으로 술을 만들어도 산삼에 좋은 것보다 알코올이 더 나쁘니까 안 마신 것만 못합니다. 좋은 술 없고 우리 몸에 알코올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적당량이 좋은 기간도 있지만 한 잔 들어가도 내 기능에는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안 마신 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연히 담배는 끊으셔야 되는 거 맞고 가족 절대적으로 담배 못 피우시게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내킨 김에 술도 내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정도의 음주 그 다음에 술과 담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절대 금주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일로 오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도 최근에 듣던 강의 중에 가장 재밌게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담배, 전 흡연자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도 담배 끊은 지가 한 10년 됐어요. 예전에 차인표 씨 탤런트,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 두 가지가 있대요. 담배를 폈던 인생과 담배를 끊었던 인생.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배 끊고 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제 얘기는 요만큼 하고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십니다. 제 아는 지인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래 금연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이제 끊지는 못하겠고 줄여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지인이 같이 하시는 분은 아닌가요? 보통 왜 남편분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예. 어디까지 줄이시려고요? 목표는 끊는 건데, 이때까지 많은 경우에 보니까 줄이는 방법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 줄일 수 없는 게 순간순간 또 더 피우게 되니까 또 줄이다 보면 거의 안 되고, 금연을 위해서는 며칠 고생하는 방법으로 끊어버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조금 덜 피우는, 몇 갭이 덜 피우는 자체가 실은 피의 건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생하는 것으로 해서 끊는 게 끊는 거지 줄이는 방법은 쉽지 않고, 굳이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려면 예를 들면 나는 한 달 프로그램이다 혹은 21일 프로그램이다 그러려면요, 좀 편하게 하려면 니코틴 그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나는 30일 프로그램이고 의지가 약하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하려면 한 개를 정합니다. 골초형, 중간형, 그 다음에 조금형. 예. 그러면 골초형이라는 이야기는 한 갑 이상, 두 갑 정도, 아니면 보통 한 갑 정도, 그다음 한 갑 이하 하면요, 그 크기에 따라서 붙이되, 첫날은 다 붙이고요. 30일 프로그램이니까 둘째 날은 전체 중에 30분의 1을 떼내버리고 붙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30분의 1이 떨어져 나가면 30일째 되면 없죠. 그런데 몸은요, 조금 줄여주면 몰라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몸은 향상되고 줄여드는 방법으로 되고, 그 기간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방법 괜찮습니다. 예.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는 저랑 같이 이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5년, 10년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은 약간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그럴까 더 많이 피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금연을 했다 하면 어느 정도야 이 폐나 이 기능이 몇 년이 지나야 원상이 회복이 되는지. 둘째, 금연했다가 다시 피우는 분들의 예는 어떤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한번 끊어봤기 때문에 나 쉽게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담배를 피우는데 못 끊어요. 그런 분들. 이제 담배를 몇 년 정도 끊어야 담배 피해를 다 해소되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 흡연을 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피우느냐, 그 사람 신체적으로 대사 기능이 얼마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담배를 10년 피웠다 그러면 5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신체 기능이
정상 돌아온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피우던 사람이 다시 끊어 금연에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피우게 예. 되면 좀 더 예후가 나쁜 근데 문제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사람은 금연한 사람이 아니고 항상 금연 중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우리 뇌 기능에는 그 담배에 대한 옛맛이 전부 다 기록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예를 들면 30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배우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렇지만 담배 피우다가 끊은 사람은 담배 몇 개 피에 옛날 딱 돌아와요. 그만큼 우리 그 신체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적인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피우게 되고 신체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담배는 항상 금연 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그냥 정의를 내려서 굳이 금연했다고 보려면 담배를 끊은 사람이 한두 개비 피우다가 그 한두 개비로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있고요. 한두 개비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두 개비에 그거로 딱 끝날 수 있으면 일단은 안심 단계에 끝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피워볼 필요는 없겠죠. 괜히 피웠다가 피게 되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측 불가니까요. 네. 여튼 오늘 그 원장님 만나 뵙고 정말 이 금연을 요즘 뭐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강의 좋았죠? 네. 꼭 금연에 성공하시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한국금연교육원 금동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2014년 첫 방송입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자, 신년 첫 방송인 동시에 제 공개 클리닉 웰이 900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게 1년이 52주잖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면 9회면 몇 년입니까? 20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KNN의 최고의 장수 프로그램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역대 최강 버라이어티라고 저희 작가가 써놓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산 경남의 15명의 명의를 모셔서 이른바 명의보감이라는 주로 생활 습관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은 꼭 소문 다 내주셔야 되고요. 이 방송 함께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또 함께 공유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송년 특집 여기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신년 특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무료 건강검진권을, 샛별 종합물산에서 닥터프로폴 종합세트를, 해운대 스파마린에서 스파 이용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대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MB테라피에서 바른 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